네, 반갑습니다. 2018년 2월 9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. 일면 보죠. 동부대우전자 대유 위니아에 팔린다 라는 헤드라인인데요. 기사 보겠습니다. 한국 3위 가전업체 동부대우전자가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진 대유 위니아에 팔린다. 대유 위니아는 동부대우전자 인수로 삼성전자, LG전자에 이은 대형 종합 가전회사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평가다. 네, M&A 관련 기사인데요. 근데 이건 지난 방송에서 한번 제가 다뤘었던 내용이에요. 그죠? 예.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죠. 이왕 팔릴 거라면 좀 되도록이면 외국 자본보다는 좀 국내 자본에 팔렸으면 한다.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, 희망이 이루어졌어요. 예. 그 대유위니아는 아시겠지만 그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하죠. 예. 물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긴 해요. 근데 이제 주로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기업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인수가 진짜 끝까지 차질 없이 해갖고 잘 성사가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도 크나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. 왜냐하면 대유위니아는 일반 가전사업 부문이 좀 약해요, 사실. 아까도 얘기했지만. 반면에 동부대우전자는 삼성이나 LG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가전사업이 좀 강한 편이에요. 냉장고, 세탁기 이런 거, 전자레인지 이런 거. 그렇습니다. 그렇고 일단 근데 또 그런데 말이죠. 예,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지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는 분명히 이란 쪽 자본인 엔텍캅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? 며칠 사이에. 그죠? 그래서 내막을 좀 보니까요. 실사 과정에서 이게 원래 대부분의 M&A가 그렇습니다.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인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. 예, 실사를 좀 합니다. 실사. 그래서 이 엔텍캅 측도 실사를 했었어요. 실사를 해갖고 이제 인수 가격을 좀 한마디로 좀 니네 조금만 좀 싸게 팔아라, 깎아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인수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. 예. 그랬더니 속된 말로 그렇게 나갔나 보죠. 그래? 그럼 사지 마. 니네 아니어도 사겠다는 사람 많어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어요. 예. 그래서 이 대유 위니아가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걸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대유 위니아는 매각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. 예. 근데 사실 이 대유 위니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작년 11월 달에 본 입찰에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. 했다가 탈락 됐었죠. 예, 탈락. 예. 근데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긴 됐는데 제가 봤을 땐 대유 위니아로서도 이번 인수가 고민스럽기는 할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무엇보다 지금 현재 동부대우전자의 재무 구조가 그렇게 그닥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. 예.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인수자인 대유위니아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인수하고 나서 이제 자금 투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. 그래서 대유위니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, 당연히. 예.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좀 더 살펴보자면 아직 인수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. 일단은 지금 단계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대유 위니아로서는 좀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다. 그럼 왜 아직 안심할 수가 없냐?
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, 왜냐하면은요, 그 동부그룹이 아직도 여전히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선 매수 청구권. 예, 물론 뭐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 안 할 수도 있어요, 동부가. 예. 근데 만약에 그 동부그룹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면, 동부대우전자를 되찾는 꼴이 되는 거죠. 그죠? 원래 주인이 동부그룹이었으니까. 지금은 그 DB그룹으로 사명을 바꿨죠. 예, 동부에서. 근데 이것도 사실 그 동부그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갖고 되찾아오려면은 동부대우전자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투자자들한테 그들이 투자했던 투자금 대부분을 갚아줘야 돼요. 예. 근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.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. 그래서 동부그룹으로서는 이게 참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제 사견으로는요, 그 동부그룹이 굳이 뭐 이런 부담을 짊어지고 가면서까지 그 동부대우전자를 되찾으려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, 그렇고,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.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불안감이 듭니다. 불안해. 뭐냐면, 제가 어제 날짜 매일경제신문 털기 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, 그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소리까지 들었었죠. 어디가? 호반건설이. 근데 호반건설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이 회장이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시장의 우려를 마치 내가 다 불식시켜주마 하는 듯이 자신감을 내비쳤어요, 그때.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다 뭐 이래가면서.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그 부실이 터지니까 인수를 철회했어요. 예, 그 바람에 괜한 대우건설 주가만 폭락을 했죠. 물론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개인적으로 호반건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부실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문제니까요. 악재자 악재. 그리고 뭐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분기까지만 해도 그 실적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4분기 이런 뭐 실적 악화 이게 터지니까 솔직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호반건설을 비난하자는 의도가 절대 아니고요. 이번 그 동부대우전자 인수권도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그 우발 채무가 또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 없이 근데 만약에 인수가 성사가 되기만을 저는 바라고 만약에 그 동부대우전자로부터 특별한 악재가 앞으로 안 나오고 인수가 잘 마무리된다면 이번 인수를 계기로 대유위니아는 한 단계 더 도약하리라 봅니다. 예, 전략적 투자니까.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큰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긴 해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죠. 예? 뭐냐면 그 대유위니아인데요. 그 대유위니아하고 피인수기업인 동부대우전자 그 실적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고요. 먼저 대유위니아를 좀 보겠습니다. 그 2017년 작년 기준으로요. 매출은 5,026억을 찍었어요. 보니까. 그리고 영업이익이 113억을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로 보자면 약 2%가 조금 넘는 수치죠. 근데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.5% 정도 됩니다. 예, 생각보다 적죠. 5%가 안 돼. 그래서 근데 이 대유위니아도 제조업이죠.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. 근데 평균이 4.5%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수준이에요. 예. 반면 동부대우전자는 매출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. 영업이익은 안타깝지만 적자로 돌아섰어요. 적자를 냈습니다. 예.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하자면 동부대우전자의 매출액이 대유위니아의 약 3배 정도 돼요. 예. 저는 여기서 문득 또 그 대우건설 인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예. 호반건설도 제가 방송에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호반건설하고 대우건설하고 매출을
비교해 보면 약 10배 차이 났잖아요. 물론 이 3배 차이 나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. 그래서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따르긴 합니다. 다소. 예. 근데 대우건설 그게 자꾸 저는 그 영상 편집 기법에 보면은요, 디졸브란 게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디졸브가 이제 두 개의 영상이 흐릿하게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그 편집 기법인데, 보통 이제 장면 전환할 때 쓰이는 기법이죠. 비유를 하자면 그 디졸브가 되네요. 제 머릿속에서. 예. 대우건설 인수 건과 이 동부대우전자 인수 건이. 예. 하여튼 일단 그렇고요. 그 동부대우전자의 매출이 대우위니아에 비해 약 3배 된다고 했는데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건 이제 해외 사업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 동부대우전자가 참고로 멕시코, 중국,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그 가전제품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동부대우전자가. 그래서 그 대우위니아는 뭐 요런 점을 이제 메리트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좀 활용을 해갖고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고, 예, 물론 뭐 호방건설도 그랬었지만, 예.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우위니아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100%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김치냉장고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. 상당히 편중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긴 하죠. 예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건데요. 그럼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되면 대우위니아는 동부대우전자가 갖고 있는 해외 영업망, 즉 그 네트워크 그걸 활용해서 주로 이 중국하고 중남미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는 그 대우건설의 그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만을 바라봅니다. 개인적으로. 예. 그리고요. 끝으로 오늘 이게 지금 기사가 났잖아요. 예. 그러니까는 오늘 그 장이 시작되기 전에, 즉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, 이게. 그래서 미리 호가창을 좀 띄워놓고, 뭐 제가 항상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호가창 띄워놓고 덮어놓고 막 매수 주문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분위기를 좀 미리 봐야 됩니다. 분위기.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호가창을 미리 좀 싹 띄워놓고 분위기를 장이 열리기 전에 분위기를 한번 쓱 보라는 거죠. 보고 이거 좀 매수세가 몰릴 것 같은데 그럼 그 호가창 보면 대충 그 냄새가 납니다. 예,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냄새가 나는 걸 알 수 있냐고요? 그거 얘기하려면 그래서 그거는 주털남 시간에 그리고 사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면 비디오로 해야 돼요, 비디오. 예, 제가 왜냐면 판소도 좀 해야 되고, 뭐, 호가창을 실제 띄워놓고 그걸 찍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오디오로만 하기에 좀 한계가 있고,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좀 있고 해서,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, 아직은 제가 그 오디오 방송만 하잖아요. 뭐,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,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. 예, 그래서,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비디오 방송을 할 여건이 안 돼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여건이 되고 뭐 그럼 그것도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. 그래서 그 좀 뭔가 좀 테크닉 기법을 알려드리는 호가창 보는 법. 그래서 거기서 자꾸 뭐 분위기를 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뭐 어떻게 보라는 얘기인지 그런 거를 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. 그것도 주털남 시간에. 예, 그래서 일단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일종의 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음성으로만. 예. 이게 제가 주변에 보면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완전히 반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뭐냐면, 호가창을 딱 보면은 좌측 왼쪽이 매도
그 주문이잖아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른쪽 우측이 매수 주문이잖아요. 근데 뭐를 잘못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통은 그래요. 매수 주문량이 매도 주문량보다 훨씬 더 많으면은 그래야만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반대로 매도 주문량이 매수 주문량보다 훨씬 더 많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리구나.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아닙니다. 그거 완전 반대요, 반대. 호가창을 보실 때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너무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. 좌측, 즉 매도 주문량이 매수 주문량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. 그래야 그 매수 쪽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받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. 일단 그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. 그래서 반드시 그 주의하세요. 반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? 그래서 그 호가창 떼놓고 분위기를 좀 보고 나서 뭔가 좀 냄새가 난다. 오늘 분위기 좋다.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입니다.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. 이런 거는 단기성 호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, 뭐 심한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괜찮습니다. 오늘 사갖고 그냥 오늘 팔아버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.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로 보고 한번 매수에 임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대유위니아, 동부대우전자 기사를 좀 털어봤습니다.